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3주택 이상이신 분들 주택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인데요. 역시 주택수 계산할 때 특히 유의할 사항 간단히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주택자 주택수 계산 시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은 원칙은 각각 주택입니다. 다세대, 5세대면은 5주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매매 단위 통매매라고 하죠. 통매매 할 때만 예외적으로 통틀어서 한 주택 이렇게 봐줄 수 있다. 두 번째,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빼줍니다. 빼주는 거죠. 그리고 2주택 이상부터는 딱 5년간만 빼줍니다. 5년 이후는 쌍거채, 상속지분, 거주한 아들, 그 다음에 최연장자 이런 순서로 주택을 가져가게 돼 있다. 부동산 매매업자 재고자산 주택은 2주택 3주택자분부터는 주택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은 다 제외되는 거죠.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계속 제외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둘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하루 만에 다 팔았을 때는 양도 순서를 납세자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4년 단기, 8년 장기 아파트 민트법이 폐지됐죠. 폐지돼서 저특법에 의해서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고 중과도 배제해 주는데 법이 폐지되면서 이러한 조건이 생겼습니다. 의무기간이 4년, 8년이 있는데 그 의무기간이 지나고 말소하면은 자동 말소, 오토 말소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 4년, 8년 의무 임대기간 내에 있으신 분들도 절반만 지나면은 4년은 2년, 8년은 4년, 절반만 지나면은 스스로 저는 말소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자진 말소, 셀프 말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말소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1년 내에만 팔면은 다주택자 주택수 계산할 때는 빼주는 거죠. 빼주니까 비과세 해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기본세율로 할증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3주택자분들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2주택자, 지난번 영상 2주택자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내용과 70% 정도, 60%, 70%가 동일합니다. 차이점만 제가 간단히 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을 조금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2주택자와 동일한 내용인데요. 제외되는 주택, 이런 주택이 있었죠. 수도권 외지역 주택이죠.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입니다. 3억 이하 제외입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은 저특법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입니다. 사업자 등록 요건 2018년 3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 요건이 있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장기 임대주택은 역시 장기 5년인데 임대 개시 당시 6억, 공시가격 6억, 5% 임대료 증액 제한 다 똑같은데 역시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가지 있습니다.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장기 5년이죠. 저특법 장기 5년 임대주택 이렇게 네 가지 있었고요. 참고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장기 임대주택에서 장기는 민특법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는 점, 8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가지, 장기 사원용 무상 임대주택이죠. 10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감면되는 미분양 주택 무려 7가지나 있습니다. 7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택, 상속받은 주택 모두 동일합니다. 그 다음 저당권 실행, 대물변제 취득일로부터 3년간 제외되는 거죠. 취득일로부터 동일합니다. 장기가정 어린이집 임대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하고 5년이죠. 사업자 등록하고 5년 이상 지나야 되고
네, 어린이집 미운영기간, 운영하지 않는 기간은 네, 6개월까지는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15분부터 차이가 납니다. 15분부터 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신 분들, 거주 여건이 필수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네,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학교 폭력 등의 사유로 동일한 시, 군 내 소재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3주택 이상 주택수 계산 시에는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죠. 2주택에서는 제외하는데 3주택에서는 주택수에 들어가 버립니다.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시적 2주택, 이 경우는 이제 기본 세율로 과세되는 거죠. 네, 기본 세율로 과세되는데 거주 요건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는 3주택자 주택수에서 포함되는 거죠. 2주택하고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혼인 동거봉양, 네, 혼인은 5년간 제외, 동거봉양 합가는 10년간 제외 이렇게 되는데 3주택자분부터는 네, 혼인 동거봉양 주택이 주택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소송, 네, 소송 결과 취득한 주택, 네, 3주택부터는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은 확정 판결일로부터 3년간 제외하는 거죠. 취득일로부터 3년이 아닙니다. 네, 취득일로부터 3년 아닌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번인데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되겠죠. 공시가격 1억짜리 소형 소규모 주택은 네, 2주택에서는 빼줬었는데 3주택부터는 주택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택수로 카운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는 주택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건너뛴 19번도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이 공고 발표 나기 전에 양도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줬으면은 소유권은 아직 등기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는 네, 일관되게 빼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좀 배려성 정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의도를 존중해서 주택수에서 빼주는 배려성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주택수 계산은 제가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 네, 지난번 2주택자 주택수 계산, 그리고 오늘 3주택 이상 주택수 계산 총 정리를 했습니다. 1주택, 2주택 못 보신 분들은 앞 영상으로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